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타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마다 다릅니다. 어떤 종목은 물타기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그냥 방치해도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셀트리온 다 포함됩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은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추매를 해야 돼요. 이유는 왜 그렇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락폭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서만 사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 이후에 산 거예요. 이거 판단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주식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빠졌죠. 여기서 빠지고 그리고 또 한 번 악재가 터져서 또 두 번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손실이 대략적으로 43%예요. 그럼 주가가 얼만큼 올라와야 될까요? 66% 정도가 올라와야 되네요. 그래야 내가 원금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셀트리온 일어난 주식이 66% 상승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 종목에 있어서는 이제 평단은 낮춰서 추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도가 될 수 있겠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려면 수개월 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매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크다. 내가 샀는데 뭐 마이너스 50%다라고 하면은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비덴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게임주, 뭐 결제주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주 뭐 같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 역시도요, 단순하게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추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가격 구간에서 매물대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매를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주면 뭐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셀트리온과 같은 맥락이에요. 낙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또는 마이너스 40%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6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고점에 샀으면요. 이런 경우에는 추매를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냅두면 여기서부터 6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투매를 또 쏟을 거예요. 던질 거란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그 위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던질 때 나는 또 못 빠져나오고 여기서 계속 물려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추매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펄어비스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건 맞죠? 우량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추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거를 길게 볼 거냐. 만약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22%에서 평단을 많이 낮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으니까 평단이 한 12만원 정도 되겠죠. 12만원 정도 되는데 얘가 만약에요, 여기서 올라오는 척하면서 여기서 또 빠진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한 30%까지 고점 대비해서 빼버린다라고 하면 이때는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2% 빠졌을 때는요, 이제 길게 볼 거라고 한다면 더 크게 빠졌을 때 뭐 한 10만 원까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물을 타는 겁니다. 그때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는 22%는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마치 못 미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낮출 때는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낮춘다라기보다 최소 제 생각에는요 마이너스 30부터 맞추는 게 맞습니다. 길게 보시는 전제 하에서요. 근데 내가 짧게 보고 싶다. 나는 이 종목을 애초에 돌파하면서 짧게 보는 관점으로 가져갔는데 나는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면요, 이 종목이 이 위쪽으로 한 10만원 정도에 왔을 때 이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내가 손실을 봤어요. 그럼 여기서 100% 원금 찾을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비관적이고 좀 기분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다 까지고 떨어지고 폭락했는데 내가 원금을 다 찾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 일어날 수가 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욕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보유 기간이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
좋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퍼스텍을 우리 회원님께서 좀 이 고점대에서 물리신 거예요. 종목을요. 여기쯤에 물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 장이 열렸는데 얘가 큰 폭으로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일단 추매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전에 장 열리기 전에 퍼스텍에 대해서 좀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제가 저항을 딱 그었죠. 어디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근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손절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를 손절을 하셨어요. 예. 아프지만요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제 굉장히 안 좋았죠. 여기서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탔는데 만약 여기서 손절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게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원금을 다 찾으려고 좀만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사로 이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손실을 보면요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 원금을 다 찾겠다 이 생각 가지려고 하다가 조금 반등 줬을 때 못 나와서 계속 물려갖고 1년에서 2년 가는 경우도 정말 운이 없으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 이거 숏 보고 매수한 거죠. 이거 단타로 매수했습니다. 단타로 매수했는데 여기서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오르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주식이라는 건 지금처럼 눌린 상황에서는 어떠한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그때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엄청난 모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비중을 태운 상태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참사로 이어지는 건데 올라오면 물론 좋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주식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올라올 때도 있겠지만 안 올라올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이때 손절을 정말 크게 하게 됩니다. 주식할 때요. 아무리 평상시에 잘해도 이 대응에서 욕심 한번 부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를 찾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숏으로 들어갔으면 숏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합을 가다가 어떠한 큰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왜냐하면 내가 가치를 보고 들어가셨다. 그럼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추매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가치 투자로 들어가셨으면 지금 시장이 왜 밀렸다? 카카오 때려서 밀렸고 그리고 셀트리온 때려서 밀리고 또 금리 인상이라고 밀린단 말입니다. 이거 얘네 다요. 기업의 실적에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이나 어떤 준비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좌초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심리와 어떤 사건 때문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회사의 가치가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회사 가치가 안 좋아지고 뭐 은행권이 부도가 내고 이러면 곤란한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추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기 투자로 보유하시는 종목이 있거나 내가 좀 길게 보는 게 있는데 라고 하시면 추매해서 나중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급등주를요 고점에서 물렸는데 또는 우량주를 고점에서 물렸는데 마이너스 50%다. 그럼 이거는 추매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단기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된다. 그럼 지금 반등 시장 약간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 좀 나올 때 이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원금을 찾을 생각이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손절 못하고 또 흘러내린다? 여기서부터는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다. 그럼 가치 투자하면 몇 프로 상관없이 다 많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조건 추매해야 됩니다. 기회예요. 이거는 기회. 그래서 이거는 뭐 본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추매하셨으면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형을 제가 다 모든 유형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뭐 더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책임 의식이 있어서 대표적인 유형을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